갈아타기 할 때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을 얼마나 잘 파느냐가 아니라 다음 집을 얼마나 빠르게 잘 사느냐. 남들은 갈아타기 몇 번으로 자산을 몇 억씩 계속 늘려나가는데 왜 나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까요? 그 차이는 갈아타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반드시 알아야 될 3가지 기준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갈아타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기존 집의 대출을 한도 끝까지 쓰면서 모아놓은 돈도 없다, 그러면 사실상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얘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3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집의 대출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집의 대출을 갚아 나가면 그만큼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상급지로 이동할 때 대출 여력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갚은 대출 원금이 추후에 갈아타기의 자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 풀릴 것을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현 정부의 기조로는 이 대출 규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언젠가 대출 확보가 확대되는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충분히 현금 흐름을 늘려놔야 늘어난 대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 돈을 모으는 겁니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사업이나 저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갈아타기에 활용할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3가지, 대출을 줄이거나 현금 흐름을 늘리거나 목돈을 만들거나, 이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갈아타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죠. 사실 갈아타기는 자금 여력만 되면 시기 상관없이 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기는 타이밍을 잡고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내 자산의 위치를 한 단계 윗시장으로 옮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유리한 시기는 있어요. 바로 상급지와 내 집의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럼 또 2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 집이 상급지보다 더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상급지가 내 집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내 집이 상급지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급지가 먼저 오르고 아랫지역들이 뒤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특별한 이슈나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갈아타기의 유리한 시기로 상급지가 더 많이 떨어지는 시기, 바로 하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는 상급지와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걸 유심히 보셔야겠죠. 물론 이 시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이론처럼 막상 그 시기가 오면 갈아타기가 쉬울까요? 이런 하락기에는 거래도 안 되는데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기도 하죠. 또 이때다 싶기는 한데 내 집이 정말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그럼 반대로 요즘처럼 뜨거운 시기는 어떨까요?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조급함이 생기고, 또 최근처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금액대가 치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뭐야, 나도 저기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충동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시기,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위축되거나 이런 시기들은 감정이 앞선 충동적인 거래들이 나오게 되고 그 거래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고자 하는 시기는 안정된 시장입니다. 거래량도 일정 수준 나와주면서 매도가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이때가 되면 나만의 전략이 통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좋은 기회는 좋은 타이밍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에서도 나옵니다. 갈아타기의 목적은 내 자산의 위치를 한 단계 윗시장으로 옮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갈아타기를 한다면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알고 계신데 지금 내 집 가격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곳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한 10억 정도다 라고 하면 15억에서 20억 사이, 20억 정도다 라고 하면 30억 전후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로 만약 지금 집이 5억 내외다 그러면 7, 8억의 애매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억까지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비싼 곳을 어떻게 한 번에 가? 조금씩 옮겨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갈아탈 거면 안 가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원래 갈아타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높아졌고 그만큼 소요되는 부대 비용도 상당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 그 다음에 수리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도 깨지게 돼요. 각종 부대 비용과 추가적인 대출 이자, 이 합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줘야 되는 건데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갈아타기를 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2년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곳으로 갈아타기를 했다면 자산은 제자리인데다가 혹시 올 수도 있는 기회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조금 좋은 곳, 조금 넓은 집이 아니라 확실한 곳으로 내 자산을 옮기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이 자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만약 우리 집이 15억이었는데 최근에 14억에 거래가 됐어. 그건 저 집이 싸게 판 거고 우리 집은 아직도 15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남의 집이라면 달라집니다. 가격이 14억으로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예요.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서도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 그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해요. 집을 매수해서 살다 보면 가격도 오르고 익숙해지니까 애착심이 생기죠.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그만한 곳이 없다, 저평가다, 이 가격이 말이 되냐,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자기가 살던 동네를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점들을 부각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애착심이 갈아타기 할 때에는 굉장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고 욕심부리다가 소탐대실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갈아타기는 내 집을 얼마나 잘 파느냐가 아니라 다음 집을 얼마나 빠르게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하락기가 유리하지만 안정된 시장에서도 전략적인 기회를 잡아보자. 둘째, 확실한 상급지로 이동하자. 셋째, 현재 내 집보다 다음 집에 집중하자 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갈아타기 할 때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응원하겠습니다.